엔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공략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앞전에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손실도 보고 있다고 악플 달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략법 전면 수정을 해왔습니다. 완전 새롭게 다시 계산해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안 따라한다? 그럼 나는 몰라.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엔캠 녹화해볼 겁니다. 엔캠. 요 엔캠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건데 이거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조정 나올 거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엔캠 갖고 있는 분들 제 말 안 믿고 그냥 알아서 추매하다가 지금 완전 그냥 처물려 버린 상태죠.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머리가 아프실 건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조정 나온다고. 우리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밑에서 입 벌리고 있어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안 따라오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요거 엔캠 알아서 추매해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 그리고 물려가지고 어찌할지 모르는 사람들, 개미들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영상 본 사람들만 공략법 알려줄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제발 좀 이렇게 얘기하면 꿀 좀 빨아가세요. 그러니까 얘기하면은 왜 그걸 안 듣고 그냥 알아서 하냔 말이에요. 얘기를 하면 참고를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좀 보면서 따라 하신다면 이미 물려버리는 사람들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길이 확실히 보일 거다. 지금 그 근거들을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길 바라겠고,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한 번씩 누르고 오세요. 이거 안 누르고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배신입니다. 한 번씩 누르고 주셔야지 저도 좋은 내용들 말씀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요거 말씀을 좀 드려보기로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엔캠 보유랑 이제 추매한 분들 대응법, 그리고 이제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 있을 텐데 지금 매수하면 안 됩니다. 좀 이따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공략법 말씀드릴 때 같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이제 엔캠이라는 기업을 한번 짚어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엔캠이 전해액 만드는 기업인데 이 전해액이 뭐 배터리를 유지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3대 요소 중 하나죠. 중요한 요소인데 이거를 이 전해액 업계들 중에 최초로 이제 미국 시장으로 먼저 건너가서 현지에서 발 내리고 이제 뿌리를 내려버린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미에서 점유율 50%를 지금 쥐고 있는데 이게 테슬라나 파나소닉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지금 엔캠의 전해액을 사용을 하더라.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고 하셨다면은 이제 이 말을 탁 치고 지금부터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이런 엔캠이 이 전해액 사업만 가지고 승승장구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러지 않죠. 이 테슬라도 판매량이 많이 줄어들었었고 파나소닉도 역시나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려오는 건 아니고 지금 미국 시장부터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엔캠이라는 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이 주가 조정이 얼마나 더 갈지를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엔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해액 사업을 강화시키는 게 있겠지만 이미 점유율 50%를 넘어가 버려서 이제부터는 뭐 판매량이 안 붙어주면 과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가능성이 적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업들을 다시 연기를 하는 거죠. 이쪽으로 선택을 좀 한 걸로 보여집니다. 엔캠이 폐배터리를 리사이클링 하는 사업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리튬염을 만지는 사업까지 이번에 좀 시작을 했다 하는데, 자, 기사를 보게 되면 자, 국내 새만금에서 대규모 리튬염 국산화 사업을 진행 중인 EDL이 엔캠의 막강한 글로벌 고객사 공급망 기반으로 국민 시장 선점에 나선다고 합니다. 중앙첨단 소재가 엔캠과의 합작 법인인 EDL, 엔캠 아메리카와 함께 미국 현지 리튬염 사업을 위해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어찌됐건 키워드는 뭐다? 이제 북미에다가 직접 꽂아 넣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모르고 있어. 이게 왜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이게 투자를 겉만 할 거 바로 하신 겁니다. 북미로 뻗어나가는 기업이 왜 중요하고 왜 잘나고 잘할 수밖에 없느냐. 그리고 특히나 이 전지주는 더 그렇다.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배터리 3대 주요 거점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고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물량을 배제하면은요, 기술력부터 해가지고 이 물량, 좀 밸런스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을 때는 미국 시장만큼 넓고 안정적인 시장이 없어요.
같은 이치에서 화장품 시장도 그렇고 이제 중국에서 건너와 버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이 제일 잘난 거. 이제 중국하고도 비교를 할 수 있는 농업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제약 바이오 마찬가지죠. 다 미국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엔캠이 먼저 그걸 해놨기 때문에 밑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알아서 굴러오게 된다는 거죠. 이 리튬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됐으니까 앞전 배터리를 이제 지배적인 구조를 만들려면 리튬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싸죠. 사오는데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전지주 저번에 뭐예요? 리튬 광산한다. 포스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죠. 포스코 DX 어떻게 됐어요? 미친 듯이 올라갔었잖아요. 이런 이슈들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이다. 근데 지금 엔캠 말고는 북미에서 이 전해액 분야나 다른 분야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짜다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엔캠이 여기서 신규 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뻗쳐주게 되면 이 점유율은 점점 높아지게 되고 원래 이제 팔고 있던 전해액 비율은 그대로 유지를 시키면서 새로운 쪽으로 매출을 또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거다. 기업 입장에서는 돈 버는 게 제일 이득이잖아요. 이러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업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이슈예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이 전지주의 테마의 성격이 되게 웃긴 게 이 코로나 끝날 때부터 우리 시장 반등을 얘네들이 해줬죠. 전지주가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가장 큰 특징이 조금만 연관되어 있어도 같이 오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나 이런 기업들 보면은 이렇게 다 떨어져 버렸어요. 주가가 다 내려와 버렸죠. 근데 엔캠은 반면에 아직 버텨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향이 좀 맞아져야지 테마가 좀 굵직하게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쉬운 거를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 그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올라갈 거면 같이 올라가고 내려갈 거면 같이 내려가야 돼요. 왜? 한 번 테마로 강하게 묶인 종목들은 테마로 같이 가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이슈가 좋더라도 제약바이오처럼 개별적으로 놓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전지주 업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야 같이 올라간다라는 공식이 지금 테마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고 가면 여러분들이 엔캠이 아무리 백날 천날 좋아도 여러분들이 1,000만 원 1억 추매해도 수익 못 본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제가 얘기를 하고 빠진다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엔캠이라는 종목은 이런 비전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조정을 막을 정도 안 된다. 이거는 올라갈 때 더 올려줄 수 있는 근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제 트럼프 리스크가 나오죠. 그나마 이 전지주들이 분위기가 좀 괜찮았어요. 캐즘이 좀 끝나가고 또 뭐 있었습니까? 이 중국 배터리 자동차 기업들 미친듯이 물량을 전 세계로 막 퇴퇴 뱉어낼 때 유럽이랑 미국이 지금 관세 엄청나게 매긴다 하면서 지금 막아섰죠. 좀 잠잠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되면 이 전기차 배터리 가격 정상화되니까 엔캠 판매량은 높지만 판매 단가가 중국 때문에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매출이 줄어들죠. 근데 정상화가 되게 되면 판매량은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정상화가 되고 플러스 흑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그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참 괜찮았는데 또 요양반 나오고 나서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트럼프가 나오면서 이 바이든 정부에서 하고 있던 이 전기차 보조금 정책, 친환경 정책들 전면 부인하고 나섰는데 지금 일론 머스크랑 트윗질 몇 번 하더니 이제는 좀 달라졌어요. 트럼프가 전기차 이거 완전 부정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좀 바꾸고 있는데 이 사람이 미친 양반이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트럼프 리스크가 이 전지주에는 엄청나게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게 뭐 한국 기업은 좀 배제다. 뭐 FTA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금 국내에 있는 다른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조금 좋은 내용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애초부터 엔캠에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기업은 지금 북미에서 미국에 건너가서 현지에서 일자리 제공하고 현지 테슬라, 현지 뭐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에게 직접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어떻게 보면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법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니네 뿌리가 한국이라 그래서 뭐라고 좀 하기가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주권을 얻은 사람한테 니네 뭐 모국에서 어떤 일이 생겼으니까 네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혐중익이 엄청나게 퍼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뭐 공격들, 악플들을 했는데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걸 이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약간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다. 어찌됐건 이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이제 한국 전지주들이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이게 좀 한국에 배제가 되게 되면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자, 여기서는 되게 운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한국 배제돼서 이 전지주 테마가 좋아져서 강세가 좀 나오면 얘는 아까 말한 에코프로처럼 더 떨어지지 않고도 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슈들이 참 괜찮은 이슈들이다. 결국 엔캠이란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이고 버틸 수 있고 기업 가치도 상당히 높다. 비전도 좋죠. 근데 이제 테마 영향으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요거 운 좋으면은 여기서 꺾여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조정 생각하는 게 맞다. 말씀을 또 한번 드려봅니다. 조정 나온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엔캠 기업 가치가 이 조정을 얼마나 막아설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북미에서 점유율 50%를 갖고 있는데 이제 활용도가 엄청나다. 이 북미에서 50%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사실상 북미 아래에 있는 대형 자동차나 배터리 회사들이 엔캠의 전해액들을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현지에서 일자리 많이 만들어주고 미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끔 도와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엔캠이라는 기업이 이를 좀 수월하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활용도가 정말 좋다는 겁니다. 이 점유율 50%를 기반으로 갑질 아닌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요 점유율 50%를 갖고 있고 너희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전액을 너희 배터리 잘못되면 어떻게 돼? 갖고 와. 우리가 해줄게. 리사이클링 사업으로 돈 벌 수 있을 거고요. 리튬 염 사업하고 있죠. 전액하고 리튬 같이 구매하면 우리가 좀 더 많이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이거는 되어봐야 알겠지만 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다. 설명을 좀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엔캠을 좀 살펴봤을 때 기업 가치는 참 괜찮아요. 미래 비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북미에서 되게 다른 쟁쟁한 기업들 사이에서도 잘 경쟁하면서 뻗어나가는 거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엔캠이라는 종목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이 조정을 얼마나 막아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얼마나 빠지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대응을 하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추매는 아니다. 공략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공략법대로 해라. 아니, 공략법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정도 나온다 그랬잖아. 아니, 생각할수록 열받아.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알려드려도. 그냥 이민호 추매해버린 사람들은, 여기 잡은 사람들은 추매해더라도 더 빠졌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정은 앞으로 더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엔캠 이제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공략법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앞전에 말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손실도 보고 있다고 악플 달더라고. 왜 그러는 거야? 어쨌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공략법 전면 수정을 해왔습니다. 완전 새롭게 다시 계산해서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안 따라한다? 그럼 나는 몰라. 그건 여러분들 선택인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런 나의 의견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이거 알려드렸는데도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알아서 해버린다. 그리고 손실 크게 봤다? 그리고 악플 단다? 나는 무시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 보면서 이 공략법 알려드릴 건데 이 공략법 보고 따라해서 수익 봤다는 사람들을 있을 거야 분명히.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하고 공략법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공략법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달라진 점을 느낄 것이다. 자, 이거 어떻게 말씀드린다 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영상에서 이거 베껴서 바로 올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받는다? 채팅방에서만 설명을 드린다. 이 채팅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엔캠 문자 남긴 사람들만 주주분들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해하고 알려드리겠다.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다. 설명드렸었죠. 요것도 못하면서 엔캠에 대해서 내놔라 알려달라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짜 양심 없는 겁니다. 왜 내가 계산한 걸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상 찍어서 올려서 조회수 잘 나오고 나보다 잘 나가면은 이게 무슨 일이야. 그죠? 그래서 제가 계산한 이 내용들 문자 보내신 분들께만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제각제각 빨리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또 추가로 공략법을 기반으로 엔캠이랑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 건데 이 종목까지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유가 좀 되신다면 같이 공략해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정이 앞으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날 건 아니기 때문에 더 내려갈 겁니다. 더 내려가게 되면 뭐가 되느냐? 엔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급해져요.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투매가 한 번 나오면 확 쏟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 엔캠을 대응할 때는 진짜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략법에서 알려드리겠지만 어쨌건 요 종목과 별개로 내가 수익을 확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거의 대부분 많이 수익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갖고 가는 게 이득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뭐라 그랬어. 채팅방이랑 종목 뭐 한다고 문자 보내고 들어온 사람들 무료로 다 알려준다고. 내가 뭐 바라고 알려주냐고요. 다 알려준다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 종목까지도 설명을 들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입장해서 이 종목까지 확인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를 해보든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확인해보시고 괜찮으면은 진입해보셔라 말씀드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업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
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스라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잖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말씀드리고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엔게임 조정 나올 건데 지금 몇 번 얘기한지 모르겠어. 조정 나온다고 지금 몇 번 얘기했습니다. 조정 나올 건데 밑에서 입 벌리고 요 좋은 타점 기다려서 잡고 싶은 사람들은 문자 남겨라. 여기 채팅방 들어오셔라. 말씀을 드려보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좀 느끼는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빼먹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엔게임 다음번 영상을 찍을 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 말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볼 테니까 생각 제발 신중하게 하고 그리고 조정 나오는 거 잘 받아서 기회를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